자, 먼저 이 배치 유형 푸는 법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해봐요. 제일 안 좋은 방법이 뭐냐? 대입입니다. 그냥 선지 후보 위치마다 계속 넣어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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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최악의 방식이에요. 자, 대입하시면 안 돼요. 왜? 이 문제는 가장 적절한 위치를 고르는 거지 넣어도 되는 위치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다음 중 보기를 넣어도 괜찮은 위치를 고르시오라는 질문과 넣기에 가장 좋은 곳을 고르시오라는 질문은 목적이 달라요. 지문 먼저 읽을까? 아니면 배치해야 될 조각부터 읽을까? 이것부터 정해야 돼요. 경험치도 필요하지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제일 나쁘겠죠? 자, 그래서 배치해야 될 대상인 보기가 접속어 혹은 지시어 요런 걸로 출발을 하면 이 조각만 읽어도 아, 이 앞에 그래서가 있으니까 이 내용의 원인이 앞에 나오겠구나 라든가 그러나 어쩌고 저쩌고 라고 했으니까 이 내용과 역접되는 게 나오겠구나 라든가 힌트가 생겨. 그러니 요럴 때는 힌트를 가져가는 게 유리하죠. 힌트를 가지고 글을 읽다 보면 요 위치가 인과를 만들겠구나라든가 역접을 만들겠구나라는 게 보이니까요. 그럼 글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정답 위치가 보여요. 근데 너무 확신하지 말고 끝까지 읽어서 그 정답 위치가 맞는지 검사까지 해야 되는 게 과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접속어, 지시어 이런 말이 있을 땐 보기 조각을 먼저 읽습니다. 하지만 접속어도 없어. 지시어도 없어. 그럴 때는 이거는 뭐 전란이 났을 때 들고 가야 되는 짐이야. 우리 머릿속에 얘도 기억하면서 새로운 텍스트를 읽어나가야 되는 거야. 보기를 읽어. 읽고 너 잠깐 기다려봐. 너 엄마 찾아줄게. 그런 다음에 새로운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면서 전진을 해야 되는데 이 기억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짐을 들고 있으니까 새로운 정보를 먹는 게 잔상 효과 때문에 빠르지도 않고 나도 모르게 빨리 내려놓고 싶겠지. 이 짐이 무겁잖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가에다가 끼워봐. 괜찮나? 얘가 엄마인가? 그리고 다시 또 진행해. 2번쯤에 가서 또 끼워봐. 괜찮나? 얘가 엄마인가? 근데 1번이랑 2번 할 땐 사람이 되게 깐깐하다. 왜냐면 이상하게 1, 2번은 답이 아닐 것 같은 거지. 이렇게 쉽게 호락호락 줄 리 없어 막 이런 심리거든. 그래서 1번이나 2번 넣을 때는 막 생트집을 잡아가면서 너 엄마 아닌 것 같다 막 이러면서 계속 진행을 하다가 3번쯤 되면 심리적으로 확 불안해져요. 그리고 내가 시간을 너무 오래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3번이나 4번 중에 답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너그러져가지고 너 엄마인 것 같다. 자, 손잡아 너 닮았네 막 이러면서 거기다가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3번쯤에서. 그래서 배치 보면은요. 틀린 사람들 보면 답이 다 3번이야. 왜 4번까지 가기엔 인내심이 부족했어. 그런데 또 1, 2번에선 깐깐했어. 그러니까 3이 엄마여야 해. 막 이런 거지.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힌트를 정확히 주지 않는 보기는 미리 안 보는 게 나아. 미리 보지 말고 지문을 보면서 이게 맨 앞이나 맨 뒤가 빠졌거나 허리가 빠지는 거거든. 이럴 때 맨 앞이나 맨 뒤가 빠졌다는 건 주제가 빠졌거나 전제가 빠진 거겠죠? 맨 앞에선 주제나 전제일 거고 맨 뒤에서는 주제일 확률이 높으니까 결론 이렇게. 보충적인 정보일 수도 있지만요. 자, 그러면 허리가 빠졌을 때 중간에서 뺐을 땐 뭘까요? 앞뒤 정보 사이에 교량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빠졌을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러니 요럴 때 글 안에 있는 접속어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글을 먼저 봐. 이럴 땐 배치해야 될 조각보다 지문을 먼저 읽으면서 어색한 부분을 찾는다는 게 뭐냐 하면 A와 B가 있는데 이게 연결될 당위성이 부족해. 혹은 접속어가 안 맞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들어와야 맞잖아요. 이런 부분. 우리가 이가 빠졌다고 하죠. 이가 듬성 빠진 부분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주제를 파악한 다음에 보기가 주제 자체를 맡아줘야 되는지 아니면은 뭔가의 보조적 정보인지 그때 보기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접속어나 지시어가 없는데 한 문장인 경우가 있어요. 배치해야 될 조각이 문단이 아니라 한 문장밖에 안 돼. 즉 기억의 부담이 별로 안 돼. 이럴 때는 보기를 먼저 보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네, 자, 배열이 자신의 고질적인 약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배열 문제만 모아서 풀어볼까요? 풀어보면 뭐해? 방법에 따라서 풀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배열이 고질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배열 유형만 조지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문단 배열을 못하는 경우에는 문단 요약 자체를 원래 못해서 독해 알고리즘으로 보면 주제 파악부터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요약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단문 배열 짧은 문장 배열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접속어나 문장 간 관계, 제가 알려드린 도식 쓰는 법 있죠? 이런 게 안 돼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배열은 결과적 현상이지 문제점은 그 앞에 유형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 배열이 사실은 구조 독해의 끝판왕이거든? 앞부분 구조 독해를 못하면서 배열만 잘 풀게 될 리가 없어요. 접속어 모르고 그리고 배치 못하면 배열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해 알고리즘이 패턴 순서가 엄청나게 짱짱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목차에 특허를 내고 싶었어. 근데 그 목차 순서 그 순서 자체가 발달 순서거든요. 예전에 공무원 시험의 독해 책들을 보면 대부분 뭐가 맨 앞이었어. 출제 비율이 제일 높다고 해서 내용일치가 앞이었다고. 근데 내용일치부터 배우면 안 돼. 왜? 지역 정보를 먼저 획득하게 되면 요약 독해가 안 돼. 그래서 독해 능력이 발달할 때는 많은 양을 줄이는 연습부터 한 다음에 지역 정보를 캐치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지역 정보 캐치하고 거르는 것부터 훈련하면 절대로 압축 훈련이 되지가 않아요. 잘못 배우는 거죠. 순서를 잘못 배우는 거야. 그래서 내용일치가 더 쉽고 문제 출제량이 많아도 알고리즘에서 패턴의 중간을 넘어서서 있게 되는 거예요. 배울 때 그 순서대로 배워야 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요약, 구조 응용, 그 다음에 내용 확인, 그 다음에 추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배열 유형은 흩어져 있는 그 조각을 순서대로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야. 결국에 4개 선지 중에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누가? 출제자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난 이 순서대로 쓰고 싶은데 근데 선지 없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배열을 푸는 과정은 사고를 여는 과정이 아니라 닫는 과정입니다. 사고를 좁혀야죠. 확장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나요?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돼. 결국에 출제자는 이미 답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이 뭔지를 찾아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보고 푼다는 생각보다 출제자의 의도를 안다. 이게 본질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일단 대전제는 객관식이라는 거예요. 객관식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는요. 첫 번째, 선지에서 머리만 보면 돼요. 선지의 머리를 확인하고 어느 정도 수렴이 되어 있는 형태라면 빠른 문제풀이를 위해서 지문에서 머리 후보끼리, 선지 머리 후보끼리 경쟁을 시킵니다. 그거 먼저 본다는 거죠. 이 둘을 보고 머리 결정이 나는 경우가 있고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둘만 봐도 이걸로는 절대 시작할 수 없어. 이게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접속으로 시작한다거나 내용을 봤을 때 이 내용이 이 내용의 전제다. 그럼 앞으로 와야 되니까요. 근데 어떨 때는 가로 시작해도 될 것 같고 다로 시작해도 될 것 같아. 둘 다 머리가 되지 못할 이유는 없어. 이럴 때는 머리 결정을 하지 않고 나머지 조각을 읽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실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익이 있을 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야 이 과정을. 근데 실제 득이 없었어도 가, 다를 먼저 읽었다고 해서 불리해져? 어차피 읽을 조각이니까 그것부터 읽었다고 해서 해가 되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무엇으로 시작함이 확실해지면 그것을 어긴 선지를 소거합니다. 그러면 후보지가 좀 줄겠죠. 그 다음 나머지 지문 조각은 순서대로 중요 정보를 파악하면서 읽는데요. 중요 정보가 2가지 타입이 있어요. 내용 정보 그리고 형식 정보. 내용 정보는 키워드를 말합니다. 각 조각별의 중요한 내용. 그래서 이거는 요약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접속어, 지시어, 그리고 보조사나 어미 같은 것들로 바로 앞에 나올 것이나 바로 뒤에 나올 것에 대한 힌트를 준다면 그런 것들을 잡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절대 조건이 산출이 될 거예요. 근데 절대 조건을 찾는 건 훈련이 필요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절대 조건이란 반드시 붙어야 될 거를 발견해낸다든가 A, B는 붙는다. 라든가 아니면 이것보다 이게 절대로 앞에 못 와. 얘는 무조건 얘보다 뒤로 가야 돼. 라든가. 그래서 100% 확률 말고 진짜 100%인 거 절대 조건. 절대 조건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소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선별형으로 푸시면 안 돼요.
나는 이거 두 개가 붙었으면 좋겠어 이런 거는 여러분들의 취향이고 절대 안 돼로 지워서 가장 나은 거 하나를 남기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를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야. 배열은요. 다음 중 글의 순서로 가장 올바른 것은 이라는 발문을 취하지만 실제 출제자의 논리도 그렇고 결국 다음 중 가장 안전한 정답은 이게 맞는 거예요. 절대 안 돼라는 것에 하나도 안 걸린 거 그게 정답이 되는 거죠. 속어법으로 풀어야 된다고. 이해되시죠? 그런 면에서 접속어 넣기와 유사합니다.